뭐했냐? 성괴냐? 난 두다. 별로. 위키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오늘은 피규어에 대한 상식적이고 절대적인 백과사전, 최근 피규어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내 눈앞에 형상화하여 빚어놓은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되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것, 바로 익히 알고 계신 피규어에 대한 정의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 부르는 그림이나 기타 미술품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캐릭터라는 이미 기존의 다른 분야에 존재하는 그 콘텐츠를 가져온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 취미를 예술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규어 분명 예술의 영역이다 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피규어, 어쨌든 무언가를 현실에 빚어놓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 장르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보더라도 영화가 있고 뉴스가 있고 다큐멘터리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피규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유일하게 취약한 분야인, 아니 관심도 아예 없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니 보고 있나 자기? 바로 역해, 그 중에서도 미소녀라는 카테고리가 그것입니다. 이건 좋아하는 분은 정말 좋아하고 반대로 싫어하는 분은 저처럼 절대로 모으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미소녀 피규어, 그 대부분이 일단 일본의 2D 애니메이션 일러스트에 기초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2D 애니메이션의 미소녀라고 하면 우리가 그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거대한 눈, 있는 듯 없는 듯한 작은 코와 입, 그리고 이상적인, 아니 과장된 비율을 자랑하는 프로포션, 기타 화려한 색상의 헤어 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녀 피규어, 분명히 피규어라는 소재의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새롭게 진화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2D라는 그림을 피규어라는 3D, 3차원의 공간에서 현실에 구현을 해놓는다. 그 과정에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 다각도에서의 조형미, 이런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이죠. 하지만 이 장르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이것만 좋아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체된 지 오래된 그런 피규어의 장르이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도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디자인 자체에 여기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가 강하다, 여기에 살짝 사회적 인식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 제품들을 보면은 성적인 요소가 꽤 부각되면서 더더욱 호불호, 그리고 약간 터부시 되었던 그런 부분들 역시 있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피규어 수집가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런 거 안 모아요, 이렇게 선을 긋는다던가 등등, 이 미소녀 장르를 좋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그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매니악했던, 하던 사람만 하던, 그리고 모에로 대표되던 일본 캐릭터 중심의 이 미소녀 피규어 시장에도 최근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서브컬처에 다시금 영향을 받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걸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로 역해 미소녀 피규어에 특히 새로운 유저들을 진입시키고 있는 대륙녀의 역습, 중국발 미소녀 피규어들이 그것입니다. 이 중국발 미소녀 피규어들, 이제까지 변천사를 살펴보면요, 먼저 1세대 비라이센스 레진작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관련 제품들을 다루면서 그들을 원작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또 원작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재해석을 담기도 했는데 이것이 꽤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작품, 어떤 캐릭터를 다루든 이걸 자기들만의 색깔로 다 해석해버리는, 그렇게 개성이 강한 피규어 제조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특징이라면요, 비라이센스의 자유도를 장점으로 해서 사실 기존의 일본 미소녀 역해들을 좋아하던 유저들이 아니라 대형 스태츄 피규어를 좋아하던 유저들, 플러스 새롭게 이 취미를 시작하게 된 분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존의 일본 미소녀 피규어 팬들 사이에서는 꽤나 호불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건 일단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또 그간의 일본 미소녀 풍과는 사뭇 다른 중국 특유의 그 영향을 받았지만 또 독자적인 느낌이 드는 디자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애초에 일본 미소녀 풍이라는 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작가마다 모두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중국벌이라는 근본 배경이 있다 보니 선입견도 생기고, 그래서 뭐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스러워,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곤 했던 거죠. 자, 이랬던 1세대를 넘어서 이후에 중국 피규어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또 시장 내 업체들의 자본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 중국 피규어 시장에서도 점점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중국 피규어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제품들이 가졌던 한계점,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잖아 라는 점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호불호는 존재했으니 이번에는 뭐 원작과 다르다 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인 같다 혹은 성괴 같다 라던가 베이스에 이것저것 잔뜩 들어간 이것도 중국 스타일이야 별로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나타났던 거죠. 네, 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당연히 익숙한 것과 다른 것에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살짝 짚어보고 가자면 아니 뭐 그렇다고 일본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건 또 아니잖아. 또 중국 피규어는 이것저것 베이스에 많이 들어놓는다. 아니 이 분야의 끝판왕 프라이머 스튜디오 일본 회사인데, 그리고 뭐 이게 성계면 이건 뭐야 외계인? 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미소녀 피규어 시장은 이렇게 크게 일본파 비교적 작은 크기의 2D 만화나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기반한 PVC 제품군, 또 중국파 비교적 큰 사이즈의 제조사들의 개성이 강한 폴리스톤 레진 제품군,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는 3세대, 또 여기에 새로운 제품군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역시나 주로 중국, 홍콩 등에 기반을 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아트웍을 피규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미소녀 제품군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제품들은요, 그 특징이 그동안 주로 캐릭터 자체의 인기나 혹은 성적인 어필 포인트를 제품의 매력으로 삼았던 기존의 미소녀 피규어들과는 다르게 아티스트의 예술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 배경 설정, 전체적인 연출과 베이스의 조화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 예술성을 통일성 있게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라는 점이 특징인 거죠. 그 예시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출신의 홍콩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왕닝, 그의 작품을 주제로 한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웹툰 고스트 블레이드, 일명 귀도라는 작품을 통해 큰 인기를 얻게 된 그의 일러스트들, 기본적으로 실사를 보는 것 같은 색감과 디자인의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유화풍으로 그리고 있는 독특한 채색이 특징이죠. 여기에 미국 그래픽 노블 느낌을 더했고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톤앤매너의 작품 분위기, 이들을 통해 월드와이드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작 고스트 블레이드는 6명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사연이 담긴 스토리와 설정에서 뭔가 그 있어빌리티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그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깊게 녹아있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정말 미술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드는 점이 매력적이죠. 개인적으로는 미술적으로나 설정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높은 평가를 받았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아케인의 아트웍 느낌이 든다, 이런 인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랬던 왕링의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피규어로 만들고 있는 회사, 아니 한둘도 아닙니다. 회사들이 있으니 먼저 아인 스튜디오, 첫 작품이었던 지옥, 그리고 구원은 흑과 백, 서로 대비되는 이 두 캐릭터의 모습과 이어지는 스토리라인까지를 그리고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 환상적이고 섬세한, 정말 바로 연주를 할 것 같은 디테일의 피아노,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무미건조한 표정, 또 배치된 까마귀와 이 공간적인 감각, 그래서 작품명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새장 속의 새, 그리고 보는 사람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낮잠 등등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주로 격투게임 캐릭터들로 신고식을 치루었던 트라이글, 신데렐라나 미녀 아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 글랜스를 두 가지 버전으로, 특히 화이트의 경우 날개 달린 천사를 연상케 하는 연출이 더해져 있기도 하죠. 하늘하늘 비행을 하는 나비를 연상케 하는 에오리안 나비의 춤, 또 한가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블랙스완의 일본 서브컬처 영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제이드까지, 마지막으로 라이디어 스튜디오의 얼음공주, 말을 타고 있는 기승 피규어로서 전쟁 속 병사들을 독려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스트 블레이드 관련 작품 피규어들은요, 특히 기존의 일본파나 중국파, 그 미소녀 파벌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받고 있는 데다가 여기서 또 한번 이제까지 딱히 이런 역해 제품들에 관심이 없던 분들께도
이 특유의 예술성을 중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중국발 3세대 역해 제품군들, 그들의 또 다른 발전된 색다른 매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또 돌이켜보면 비슷한 작품들이 이미 시장에 있기도 했죠. 또 같은 중국, 홍콩 출신 아티스트들의 다른 작품들 역시 활발하게 제품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역해의 역습, 중국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역해 미소녀 피규어, 그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트렌드, 비단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기도 한데요. 바로 한국 출신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작품 역시 피규어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상의 모든 피규어를 다루는 유일한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